네, 안녕하세요. 양성빈 TV, 양성빈이라면의 양성빈입니다. 네, 오늘은 15번째 식량라면으로 정해봤습니다. 식량라면. 왜 식량라면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냐면요. 지금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고온 다습에 대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렇게 벼가 익어가는 게 아니라 벼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와봤더니 실제로 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벼의 상태가 됐는데 이런 원인들이 과연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보면 전체 2019년 사료용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 21%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은 45.8%,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100%가 한때 넘어선 적이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그 100%가 또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식량에 대한 문제, 식량 주권을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 심각성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까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식량 자급률을, 만약에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돼서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우리 식량 수입이 중단된다면 과연 우리는 식량 주권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거리는 충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우리 농민들은 이런 식량 주권을 사수하는 최일선에 있는데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자급률은 45.8%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이 농업 반드시 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가시무늬병과 목도열병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면서 식량 자급률에 대한 문제,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농민들도 이런 병해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울한 얘기를 또 꺼내게 됐지만 우리 농민들도 대처를 좀 잘 하시고, 우리 정부 행정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정부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량라면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시무늬병하고 네. 목도열병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이 병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병이 발생하는 뭐 그런 지질, 네. 그다음에 뭐 기후, 네, 네. 그다음에 종자 네. 관련된 거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네네네. 저도 작년에는 사실은 도열병이나 가시무늬병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한 400% 이상이 도열병이나 가시무늬병으로 많이 매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무늬병은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게 병으로, 약으로 사실은 처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저희가 예전에는 볏짚을 기존에 이제 갈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썩혀가지고 이제 미생물로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소 사료 먹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미생물, 영양분, 그리고 미량 요소가 사실 적어요. 산성화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양분이 적은 거죠. 이제 네네. 저희가 질소, 인산가리 이제 특정 이제 3대 요소에 영양분은 많은데 미량 요소라면 조금씩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일반 복합 비료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재로 하시면
한 70%.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중간 방지하실 때 미량 요소가 섞여 있는 걸로 사실은 같이 살포를 하셔야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에서 한 80에서 90% 이상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약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접근하다 보면 토양 속에서 사실은 문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깨시무늬병은. 그리고 도열병 자체는 저희가 이제 사실 비가 장마기 때 너무나 습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온 다습할 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다 보면 저희가 28도 이상의 고온 다습했을 때는 문고병, 저희 입진무늬 마늘병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7월 초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온도가 낮아지면서 네. 후반기도 장마가 오다 보니까 도열병이 갑자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약재로는 충분히 사전에 뭐 방지도 할 수 있고 이제 예방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깨시무늬병은 약을 했는데도 사실은 뭐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밑에 이제 미량 요소와 이제 그리고 과다 시비, 질소 인상 가리 이게 너무나 요소를 많이 주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약해지다 보니까 네. 병이 또 쉽게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그래서 거네요. 네. 예방약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다 보면 항공방제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농가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사전에 한번 약대로 한번 살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 조생종과 만생종의 네. 그런 차이들 때문에 또 생겨나는 게 있다. 그래서 신동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신동지 저희가 조생종, 만생종 때문에 차이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심는 시기하고 이제 수확기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신동진변은 한참에 저희가 도복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사실은 신동진변도 쌀 미질은 굉장히 좋아서 네. 저희가 선호를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굉장히 여기 장수에 맞는 보급 품종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딱히 뭐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네. 이제 그쪽에서는 사실은 부조가 먹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신동진비에는 원칙이 보급하면 많이 미질이 됐는데. 좋아요. 미질이. 아, 신동진이 미질이 미질이 좋아서 좋아서 그걸 네, 추천을 장례 하죠. 품종을 장수해서 장례 품종을 했는데 네. 장애날에 꾀신무늬병이 엄청 많아. 네. 그래서 원칙은 토양을 바꿔야 된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더라. 네. 아, 역시 전문가 딱 그러니까 말씀이라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사를 이제 많이 짓지. 네네. 아직까지 우리는 꾀신무늬병은 없어요. 네. 근데 근데 다른 논에 지금 엄청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약간 걱정스러운데 올해 전체적으로 풍년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8% 이상이 더 많이 수확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제 장수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또 장수가 병으로 인해서 수확이 줄게 되면 장수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수확도 적으면 엄청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려를 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지 않아요. 약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좀 토양의 땅심을 좀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건지 좀 그걸 여쭌 거고요. 네. 네. 아무튼 두 전문가를 모시니까 훨씬 더 이 방송이 유익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 네네네네.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방싹 우리 대표님이신 우리 강엽 대표님과 인터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고온 다습하거나 저온 다습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깨시무늬병, 목조혈병, 지금 수도작 쪽은 이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타 작물들도 병충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뭐 비가 많이 오면 탄저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가로서 우리가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온 다습하고 저온 다습에 많이 민감합니다. 특히나 이런 농산물, 이런 식물에 대해서는 병이 고온과 저온이 있을 때 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 앞전에 깨시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 다습과 저온 다습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땅의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토양에 보면은 사질토, 일반적인 토양에서 사질토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병들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가두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안 빠져야만 되는데, 물이 너무나 잘 빠지는 사질토에다가 놓던 경우, 쉽게 해서 수도작을 했을 경우 벼를 심으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요, 물이 싹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 빠질 때는 그냥 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까지 같이, 토양에 있는 영양성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바로 깨시무늬병이 생기는 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땅의 원인이라는 거네. 그러죠. 땅심의 문제이다. 그래서 뭐 네네. 볏짚을 지금 이제 소 먹이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볏짚을 갈아 넣고 그다음에 땅심을 좀 이렇게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전문가들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신 거네요.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먼저 토양을 가려기 전에 정식어기네, 우리가 제 이양기로 모를 심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을 갖다가 토양에 다 줬지만은 거름을 뿌려주고 영양 성분을 줬는데,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토양에 있는 것들이 다 용탈된다고 그러죠? 다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용탈이 되는 경우에 다시 거기에 있는 토양에 영양 성분을 농민들은 토질에 따라서 다시 채워줘야만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시무늬병 같은 거, 올해는 특히나 그 잎도열병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같은 원인으로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 부족에서 병이 생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꼭 그 다음에 후차로 영양제를, 그래서 거름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센터나 그런데 토질의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토질 검사를 하고 우리 땅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죠? 토질을 알아야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토질에 대한 분석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토질에 연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술센터는 더욱더 좀 이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농민들이 꼭 자기 농사 짓는 토양이 무슨 토양으로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꼭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땅은 그 땅 자체가 농사 짓기에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꼭 아셔야만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농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새로운 이런 신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좀 개념을 바꿔갖고 신약에 대한 그쪽으로 한번 농사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나 장수 지역은 아직 그 일소 피해는 조금 있지만 화상병이 걸리거나 뭐 지금 그러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타 지역하고 조금 약간 다른 지형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는. 네. 저희가 장수가 아직은 화상병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익산까지, 익산 그 우쪽으로 충청, 남도 쪽으로는 지금 화상병이 지금 왔습니다. 이제 언제 이 화상병이 전라북도에 도착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세균성이기 때문에, 화상병이, 저희 이런 생각으로서 지금 저희 생각은 내년에는 아마 이쪽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균성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4년 정도, 3, 4년 정도요, 그냥 머물러 있다가 자기의 여건에 맞으면 그때 발병을 일으킵니다. 병이 있어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은 제가 보기에는 익산에는 내년 아닌데 후년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전 나름대로의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좀 화상병이 좀 그래도 좀 덜 올 것이다, 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수는 지대가 기본적으로 450고지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날씨에도 뜨거워지면 물론 오지만은 아마 그 기압의 영향으로
장수에까지 올 때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미리미리 예방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치료 예방제랑 있으니까 예방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자. 그런 팁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팁, 예.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꼭 본인의 여태 오랜 동안 노하우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날씨와 온도가 다 변화가 됐습니다. 기본 온도가 이미 장수에도 40도가 작년에 넘은 적이 있습니다. 온도가 넘어지면은 농사 짓는 현재 있는 농법을 좀 바꾸셔야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생각으로만 계속적으로 안 돼도 같은 관행으로 하시는데 관행을 바꾸시고 이제는 땅이 살아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래서 땅에다가 더욱 영양을 많이 주셔야만이 농사 짓는데 병도 덜 생기고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다가 주는 거름, 영양 이쪽으로 많이 신경 쓰시면 병반이 많이 줄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얘기, 우리 농민들이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